네, 그 주교재 정리 두 번째 영상입니다. 사뭇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셨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최근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또 더 신선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컨더리 도미넌트입니다.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이번 시험 진단평가 3도 역시 30점 만점이 되겠고요. 크게 문제 아마 유형은 결국에는 한 5가지 정도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계산하기로 30 나누기 5, 그래서 한 문제당 뭐 6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분배가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세컨더리 도미넌트건 릴레이티브 투 마이너스 7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6점이나 100점이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셔야 할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냥 C키에서만 얘기된다고 해도 그렇게 뭐 난이도가 그렇게 쉽다고 생각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C키에서 우리는 5가지의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읽는 방법은 저렇게 뭐뭐 오브 이렇게 읽고요. 또 분석할 때는 슬래시로 쓴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븐 코드 5개가 있는데 다 각각 어떤 다이아토닉 코드로 가는가. 자, 5, 7 오브 4, C7, 5, 7 오브 5, D7, 5, 7 오브 6, E7, 5, 7 오브 2, A7, 5, 7 오브 3, B7. 저기 지금 라틴 숫자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이아토닉 키에서 5, 7 오브 4, 그러면 C 키에서 4도인 F 메이저의 5도 7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F 메이저 7의 5도 7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C 키에서만도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놓치고 계시는 분이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제가 그 과제를 확인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진단평가가 제가 기출문제에서 어떤 유형을 내든지 그래도 최대한 C키 기준에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할 거라는 점을 알려드리니까 주 교재나 또는 지금 정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충분히 다 진단평가 3에서 어렵지 않게 다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세컨더리 도미넌트 예시를 보실게요. 뭐 이런 코드 진행이 있었다. 그럼 지금 그냥 C키죠. C키에 1도, 4도, 6도, 5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비어져 있는 자리에 뒤에 올 코드들의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들어갈 것이다. 되게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방금 앞에서 4도에 5도가 필요한 거죠. 즉 5, 7 오브 4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또 5, 7 오브 6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끝으로 5도 7도 갈 수 있죠. 5, 7 오브 5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네, 지금 제가 이거는 저번에 했던 강의 문서 가져온 거라 이렇게 코드 진행처럼 다시 형태가 되어 있지만 이따가 기출 문제에서는 또 그런 형태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5, 7 오브 4의 형태 C7, F의 5도, A 마이너의 5도, G7의 5도인데 약간 요건 꾸며져 있는 겁니다. 이 G7 서스포 G7 사실 하나인데, 네, 약간 그 한마디 코드 2개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나눈 것 뿐이고요. 어쨌든 요 D7은 G7, 네, 이렇게 해결된다는 거. 참고로 어떤 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2~3분 정도가 이 화살표로 실선으로 가야 한다고 제가 문서에도 표현하고 다 해놨는데 실선으로 그렸어요 처음에. 근데 그거를 다 화이트로 지워서 점선으로 바꾸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세컨더리 도미넌트나 익스텐디드 도미넌트까지는 아직 점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해결 표시에서 다 실선으로, 한마디로 끊어짐이 없는 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점. 네. 이따가 또 릴레이티브 투 마이너 여기서 분석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뭐 코드가 좀 바뀌었을 뿐이죠. 결국 여기는 6 코드가 왔으니까 다시 E7이 여기로 왔고요. 2 코드 아까 안 나왔었는데 5, 7 오브 2, A7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나올 내용인데 그냥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related to를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그때 미리 봤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8장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주요 사항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5가지밖에 없었는데요. 즉 7도 -7 플랫 5만은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가질 수 없다. 이유는 7도 저 화음 자체가 half diminished, 불완전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코드고요. 네, 그럼 요거네요. 그건 네, 요거 2번을 제가 먼저 얘기했네요. 자, 말 나온 김에 화음 자체가 불안정한 diminished 계열이기 때문에 half diminished 코드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한마디로 5, 7이 해결돼서 안정성을 추구한 코드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 이 7도 -7 플랫 5가 지금 C키일 경우에 B -7 플랫 5예요. 그 코드의 완전 오도로 해결되려면 F#7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F#7이 B -7 플랫 5로 해결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C키의 넌 다이아토닉 음은 루트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코드 자체는 넌 다이아토닉한 형태를 가진 코드이지만 최대한 다이아토닉 하려고 하는 원칙이 있다. 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여러 경우에 이 얘기가 또 반복됩니다. 네, 이 얘기 나왔네요. 네, 실선호, 실선, 점선이 아니에요. 점선. 호를 그려서 해결하는 화살표를 사용한다면, 네. 네, 곡 분석 나중에 또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라면, 네,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또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익스텐디드 도미넌트가 있는데,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라면 그 뒤에, 그러니까 5도 위에 반드시 다이아토닉 코드만 와야 됩니다. 루트만 다이아토닉해도 안 돼요. 코드 자체의 성격이 다이아토닉 코드여야만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차이점 때문에 바로 그렇지 않았던 익스텐디드 도미넌트가 발생을 나중에 하게 되는 모습을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위에서 잠깐 나왔지만 다이아토닉과 관련 있는 코드다. 즉 세컨더리 도미넌트 자체는 넌 다이아토닉한 음을 가지고 있는 넌 다이아토닉 코드이지만, 네, C키에 C7은 없잖아요. 네, 그런 코드이지만 걔는 F 메이저와 관련이 있는,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C 메이저 키와 관련이 있는 그런 코드이다. 네, 그래서 다이아토닉 코드를 위한 코드이다. 즉 F 메이저 4도 5, 7, 4, 네, 그렇게 다이아토닉 코드를 위한 코드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기능이나 또 나중에 그거에 파생되는 related to -7이나 다 최대한 다이아토닉, 원래 키인 C키, C 메이저의 그 노트들을 중요시 하려는 그런 원칙이 있다는 점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좀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한번 외워져 있다면 되게 간명한 부분입니다.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스케일들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하나씩 짚어본다면, 네, C7, 5, 7 오브 4가 되겠습니다. 뭐 길게 나열하느니 그냥 답을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바로 C 믹솔리디안 스케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메이저 계열 코드로 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의 스케일은 다 그냥 믹솔리디안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원래 우리가 C키의 G7 같은 그런 메이저 그러니까 G7은 C로 가잖아요. 그런 코드들은 다 그냥 G7 마치 믹솔리디안, G 믹솔리디안처럼 C 믹솔리디안 이런 식으로 된다는 점. 메이저 계열로 가면 믹솔리디안, 이걸 그냥 외워 놓으십시오. 두 번째, 또 메이저 계열로 가죠. 5, 7. 따라서 5, 7 오브 5인 D7도 D 믹솔리디안을 스케일로 갖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이따가 또 익스텐디드 도미넌트 할 때도 이 형태 때문에 모든 익스텐디드 도미넌트의 형태가 마치 이 형태 같기 때문에 7 코드가 7 코드로 가고 또 7 코드가 7 코드로 가고 이런 게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익스텐디드 도미넌트의 스케일은 또 믹솔리디안이 됩니다. 참고로 위에서 앞에서나 지금이나 혹시 이런 문제가 답으로 써야 한다면 역시나 그냥 믹솔리디안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D 믹솔리디안 이렇게 꼭 명시해 주십시오. 자, 이제 차이점이 생기는 부분. 뒤에 이제 해결되는 코드가
마이너 계열들이 나와요. 그러면 스케일들이 좀 바뀌는데 이것도 3개가 있습니다.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6도 마이너 이렇게 있는데 바로 요 2도 마이너만 스케일이 좀 달랐어요. 이름은 바로 믹솔리디안 플랫 13이라는 스케일입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이아토닉 음들을 다 끼워 넣어서 텐션을 만들다 보니 A7에 코톤에 B, D, F 이렇게 들어갔죠. A, B, 온음이죠. 따라서 9이다. 자, 그래서 믹솔리디안 플랫 13이라는 스케일이 됩니다. A 믹솔리디안 플랫 13이 되겠죠. 그런데 뒤에 5, 7 오브 6 E7이 되겠습니다. E7의 스케일은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집어넣더니 벌써 여기 보이시죠? EF, 미파 반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스케일 이름도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 되겠습니다. 이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똑같습니다. 3도 마이너도 그런 이유로 집어넣었더니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스케일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저 키, C 키에서 5가지의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의 스케일들을 따져봤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5, 7 오브 4와 5, 7 오브 5 메이저 계열로 가는 코드의 스케일은 믹솔리디안을 사용한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텐션은 9, 13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스케일 이름이 그냥 믹솔리디안이다. 그 다음에 5, 7 오브 6 마이너, 6와 3 마이너, 그러니까 5, 7 오브 6와 3 이 두 개는 마이너로 가는 코드니까 바뀌어요. 근데 그 스케일이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당연히 텐션은 플랫 9 플랫 13이 되겠죠. 둘 다 11은 어보이드가 됩니다. 이 자체의 스케일.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름 자체만 잘 확인하세요.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을 쓰는 5, 7 오브 6와 3다. 그것을 알아주시고요. 차이점 5, 7 오브 2 얘만 마이너스 7으로 가지만 스케일이 믹솔리디안 플랫 13이 된다. 그리고 텐션은 9 플랫 13. 자, 일단 이렇게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 7 오브 5인가 5, 7 오브 뭐 6인가 5, 7 오브 2인가 뭐 이런 것만 구별할 수 있다면 바로 대입해서 그냥 이름을 잘 쓰실 수 있게 거기까지만 했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기출문제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아까 그 5, 7 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그 케이던스가 하나 있었었죠. 그래서 거기서 2, 5, 1이 가장 완벽한 케이던스다. 따라서 세컨더리 도미넌트 그런 걸 가지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2, 5, 1 진행의 강력함. 서브 도미넌트가 도미넌트로 가서 토닉으로 진행하는 화음 기능의 순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루트 모션이 다 5도로 완전 5도 하행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D 마이너, G 메이저, C, D, G, C. 그래서 그런 강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순환 진행과 강진행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가장 강력한 조성음악에서의 케이던스감을 화성 진행을 만들어주는 그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도 그러한 세트를 구성하기 위해 2 코드가 필요하게 된 거죠. 세컨더리 도미넌트에서의 2-5 진행, 이때 그러니까 2도 코드는 일시적으로 5도 코드와의 어떤 세트를 이루고 있는 그런 코드일 뿐 원래 조성과는 무관하게 간주하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물론 이 원칙과 좀 다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전제를 하는 거죠. 일단 이런 내용 자세히 얘기하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또 그에 따라 분석하는 기호가 따라오지 않는다. 즉 원래 조성과 무관하니까 굳이 분석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때 스케일도 뭐 다른 스케일 하나 정해놨어요. 그냥 분석도 안 하고 그럴 때는 넌 무조건 뭐야 그렇게 다 정해버렸습니다. 바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 외에 어떤 다른 코드와도 연관이 없기 때문에 얘를 오히려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연관이 있는 코드인 related to 이렇게 부릅니다. 다이아토닉 코드들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5,7과 5,7 오브 2, 5,7 오브 5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related to라고 부른다. 그런 이유로 분석 기호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그 형태가 다이아토닉 코드와 겹칠 때가 있어요. 또는 겹치게 일부러 해서 선택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나열해서 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쭉 그냥 띄울게요. 이렇게. 자, 결국에는 듀얼 펑션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가 된 건데요. 자, C키에서 C키의 2, 5, 1 앞에 2-7의 5-7의 자리를 다 똑같은 코드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 코드에 2에 해당하는 코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5-7 of 2의 related 2-7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인데, 처음에 related 2-7은 어떤 다른 코드에 연관이 없다. 바로 이 기능으로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여기다가 아무 분석기를 쓰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원래 C키에 3도 마이너가 있잖아. 그래서 3도 마이너로 보자 얘를. 그러면 3도 마이너로 분석을 쓴다는 거죠. 이렇게. 즉 다이아토닉 3도 마이너의 기능으로 본다. 그때는 같은 E 마이너지만. 세 번째, 그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거로 보자. 그래서 듀얼 펑션이라고, 두 가지 기능, 듀얼 펑션. 즉 얘는 3도 마이너일 수도 있고 A7, 5-7-2에 related 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나열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이 된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related to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네. 굳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2-5 기능으로 안 볼, 3도 마이너로 볼 이유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말이 듀얼 펑션이지 결국 여기에다가 뭔가 하나의 펑션을 부여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건 분석 기호를 위한 형태일 뿐,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형태를 많이 추구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를 내도 제가 이런 형태일 때 얘가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그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자, 분석 기호 이렇게 아래로, 코드와 코드 아래로 이렇게 브라켓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묶음 표시로 표시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해결되는 코드는 꼭 이렇게 실선 화살표를, 네, 실선 화살표, 이렇게 분석하는 표시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종류. 네, 당연하게도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만큼 종류가 있겠죠. 5개가 있습니다. 근데 듀얼 펑션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 그게 3개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봤던 E-7. 얘는 분석 안 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3도 마이너로. 그래서 표시를 같이 묶어주고 화살표. 네, 이렇게 합니다. 또 그런 예로 5-7-5에 D7, 네, 5-7, D7, 5-7-5, 그거의 related to의 형태인 A-7도 그냥 분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결국 C키의 6도 마이너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 묶음 표시, 그리고 화살표. 하나 더 있죠. 마지막으로 5-7 of 6, E7. 네, E7의 사실 이 형태는 하모닉 마이너에 마치 2-5-1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죠. A 마이너로 가는 2-5-1. 그래서 B-7 플랫 5 E7 이건데, 요거는 마치 여기도 마이너로 가는데 얘는 왜 이렇게 했나 하는 부분 설명했었습니다. 강의에서. 바로 다이아토닉 코드를 우선으로 사용하는 원칙 때문에 그냥 하모닉 마이너라면 D-7으로 가는 2-5려면 E-7 플랫 5 해야겠지만 원래 키에 있는 C키에 있는 E-7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원래 C키의 7도 코드가 바로 그런 형태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분석할 때 7도-7 플랫 5 분석하고 밑에 묶음 표시, 그 다음에 네, 해결. 따라서 요 3개의 -7 또는 -7 플랫 5 형태에 있는 이 2-7의 자리가 다 듀얼 펑션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5-7 of 3의 related to는 일단 다이아토닉일 수 없는 루트죠. F# 플랫 5. 따라서 얘는 굳이
뭐 마이너7을 바꿀 이유도 없는 거죠. 얘는 그냥 넌 다이아토닉 코드입니다. 그리고 마이너로 가는 2의 형태고요. 따라서 아무 분석교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뭐 사도 샵 이런 식으로 쓸 이유가 절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G-7도 뭐 사뭇 G라는 루트는 마치 C키에 있는 것 같지만 C키에 G7이 있지 G-7이라는 코드 자체가 없죠. 즉 넌 다이아토닉 코드입니다. 따라서 아무 분석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네, 화살표 해주고요. 이런 경우는 라틴 코드, 라틴 숫자 코드 분석 그런 거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 샵 -7 플랫 5로 썼다. 만약에 분석을 했다. 또는 여기다가 오도 -7 분석을 했다. 그럴 경우는 얘는 related to -7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다른 기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출문제에서 다룰 거니까 그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일단 이렇게 언급을 안 할 때, 아까 앞에서도 E-7이건 그런 거 언급을 안 할 때 정해져 있는 스케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related to -7의 코드 스케일. 모든 형태의 2도 -7 코드라면 그 형태가 2도 -7 형태라는 건 결국 지금 뭐 E-7, A-7 이런 -7 코드라면, 그리고 그 자리가 순간적인 2도의 자리로 와 있다면 그때 스케일은 무조건 도리안이고 그때 텐션은 911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언제나 2도로 간주하는 것이니까 바로 어떤 그 다이아토닉과도 무관하고 그냥 걔는 2도 마이너일 뿐입니다. 순간적인. 따라서 도리안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나오죠. 도리안에는 절대 13이라는 텐션은 없다. 911 뿐입니다. 근데 혹시 듀얼 펑션일 경우에, 네, 그래서 다이아토닉 코드로 굳이 바라봤다. 그럴 경우에는 원래 코드 스케일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잘 안 하는데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똑같은 코드 진행이에요. E-7, A7. 즉 분석하지 않았지만 뭔가 분석할 코드가 5705, 5705, 2, 그 다음에 251이죠. 분석을 안 했다. 이렇게. 자, 이럴 때 바로 코드 스케일은 이 도리안이 되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분석을 안 했고 코드 형태가 -7이면 무조건 도리안을 씁니다. 그 코드의 도리안, 이 도리안.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나왔지만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스케일 또는 세컨더리 그 도미넌트의 종류에서 5702만 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스케일은 A 믹솔리디안 플랫 13이 된다는 거 이미 오로부미 분석에서도 여러분들이 맞게 쓰신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듀얼 펑션으로 봤다. 이렇게 3-7으로 굳이 적었다. 그러면 도리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C키의 세 번째 코드 스케일로 적어야 한다는 얘기죠. 바로 프리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건 똑같죠. A 믹솔리디안 플랫 13. 사실 약간 무관해지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화성학 이론적으로 언급할 부분 분명히 있으나 시험에는 오히려 이 부분으로 기출을 할 거라는 점, 네, 기억해 주시고 이따가 또 기출 문제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앞에서 나왔던 다이아토닉 형태일 수도 있는 또는 넌 다이아토닉 형태일 수도 있는 뭐 예를 들어서 B-7 플랫 5 또는 F-7 플랫 5. 근데 그거는 무조건 그냥 -7 플랫 5 코드라는 그 기능에 충족하는 로크리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게 다이아토닉이냐 아니냐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다. 로크리안. 네. 자,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는 사실 시험에 나올 부분은 아닌데 시각적으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네, 굳이 다뤘습니다.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서 책에서 보셨듯이 세컨더리 도미넌트와 형태가 같은데 그 다음에 오는 코드가 다 도미넌트 코드예요. 따라서 뭐 57 6다 57 6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마이너로 가는 E7을 얘기하는데 그럼 E7 다음에 A 마이너가 와야 걔가 세컨더리인 거죠. 근데 A 마이너가 오질 않고 E7 A7이 와 있다. A7 그러면 도미넌트 코드가 연속된 형태가 되죠. E7 A7. 따라서 그런 애는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안 부른다. 좀 기능이 확장됐기 때문에 이름을 다루 하나 만들자.
그래서 extended dominant가 되고요. 이 부분이 바로 오로붐이라는 그 과제 곡에서도 한번 보여줬었죠. 바로 E7이 A7으로 가는 그 자리입니다. 제가 근데 특별히 거기에 시험 점수에서 카운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진도 전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형태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도미넌트 코드에 연속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지난 강의에서 제가 한번 연주로 들려드렸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너뛰는 부분마저도 건너뛰는 부분마저 어쨌든 간에 도미넌트 코드 연속으로 보는 그런 용어가 또 이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Delayed Resolution. 아까 D7이 바로 G7을 안 가고 D-7을 거쳐서 갔죠. 따라서 이 경우에 항상 나옵니다. 5-7 of 5와 5-7 사이에 원래 조성의 2-7이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표현으로 interpolated 2-7 이렇게 한다. 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쓰인다는 것들은 또 한번 그냥 읽어 보시고요. 바로 이 경우다. D7, G7 바로 여기 떨어지지 않고 5-7 of 5가 하나 건너서 연기돼서 딜레이드 돼서 또는 D-7이 쏙 삽입돼서 interpolated 돼서 표현되는 요 형태. 항상 2도 그러니까 2도 7, 2도 그런 형태로 보인다는 거죠. 물론 얘는 5, 7, 5로 읽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고 이거는 원래 2, 5니까 해놨고요. Extended Dominant는 Secondary Dominant 다른 부류고요. 이 형태가 이렇게 5, 7이 뭔가 메이저 계열 5, 7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5, 7, 5, 7 이렇게 마치 보입니다. 모양이. 따라서 코드 스케일은 무조건 믹솔리디안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음악적으로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에 대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냥 예제를 보시면 C키에 만약에 B7, E7, A7 이렇게 쭉 계속 5도로 떨어지는 도미넌트 코드의 연달아의 모습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이때 얘를 분석을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코드에만 분석기를 쓰고 나머지는 화살표만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7, 7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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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그럼 이 경우에 만약에 B7의 코드 스케일이 뭐냐 물어보면 답이 바로 믹솔리디안인 거죠. B 믹솔리디안. E7의 코드 스케일이 뭐냐? E 믹솔리디안. A 믹솔리디안, D 믹솔리디안. 원래 이런 거죠. D 믹솔리디안. G 믹솔리디안. 원래 5, 7. 이런 사운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믹솔리디안으로의 사운드를 계속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Extended Dominant라고 부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죠. 기출 문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코드 진행에 밑줄 친 코드 앞에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를 적어 넣으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한 바로 그런 유형이죠. 아까 그 모양이 거의 똑같이 나왔네요. C 메이저 7 1도, F 메이저 7에 밑줄 쳐 있습니다. 4도, A 마이너 7 6도, G7 5도. 즉 5, 7 오브 4를 적어 넣어야겠죠. 5, 7 오브 6, 5, 7 오브 5. 간혹 어떤 분들이 이 코드에 5도를 넣나 해서 G7을 적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에 5도를 적나 해서 C7을 적고.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뒤에 올 코드로 해결되는 게 세컨더리 도미넌트인데 약간 생각에 오류가 생기시면 그럴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코드가 1도가 되는 코드는 이렇게 되겠죠. C7, E7, D7. 제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적고 그 빈칸에 이렇게 적어서 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밑줄 친 코드의 답만 제가 만약에 번호를 보여요. 1번, 2번, 3번. 그럼 1번 답 C7, 2번 E7, 3번 D7. 이거는 제가 또 다른 영상과 이미 문제에 잘 적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적을 때 간단하게 적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밑줄친 코드에 맞는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 분석 기호를 적으시오. 네, 이번에 이제 분석 기호네요. 자, 키 오브 G. 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혹시 C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 혹시. 근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항상 저는. 자, 키 오브 G. 즉 G키의 1도. 그리고 일단 얘 넘어가세요. 일단은 그 다음 다이아토닉 코드들을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G키의 B-7은 3도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컨드 에리먼트 썼다면 5, 7 오브 3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G키의 6도 마이너 앞에 있는 이 5도 7은 역시나 5, 7 오브 6가 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코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어쨌든 이건 익스텐드 도면 형태가 한번 보여지는 건데 이 문제와는 무관하니까. 네. 어쨌든 밑줄친 이 코드들의 분석 기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5, 7 오브 3, 5, 7 오브 6. 네, 이렇게 역시나 제가 뭐 1번, 2번 써놓으면 1번, 2번에 1번 답, 5, 7 오브 3 이렇게 적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화살표 표시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요. 온라인 시험에서는 굳이 네, 이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싶으시면 해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서 변별력을 위해 제가 이 중에 출석 다 하시고 과제 다 내고 진단평가 1, 2를 다 맞으신 분이 있다면 그래도 혹시 여기서라도 변별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은 좀 복잡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다. 다음 밑줄친 코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코드 스케일 이름도 적고 또 그 스케일의 음정도 적고 그리고 음계까지도 적어봐라. 이렇게 4단계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키는 C키입니다. 그래도 네, 코드가 뭐 많지만 어쨌든 4개 정도의 이런 밑줄이 쳐 있습니다. 뭐 실제 시험에서는 4개 다 안 쳐 있고 한두 개만 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분석을 하세요. C키니까 다이아토닉 코드들을 찾아서 잘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1도, 6도, 4도, 2도, 5도.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코드의 종류를 보시면 아, 이거 5, 7 오브 6네. 계속 반복되죠. 그다음 요거 약간 뭔가 형태가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5, 7 오브 4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 이거 -7, 7, 2, 5 아, related to -7이 비로소 처음 문제로서 한번 나왔구나. 그 다음에 5, 7 오브 2. 자, 그러면 나름대로 뒤에 오는 종류들도 좀 다르고요. 즉 스케일의 종류들이 3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분석을 맞게 하셔야겠죠. 이렇게 5, 7 오브 6, 4, 2. 코드 스케일 이름. 자, 이때 조심하셔야죠. 그냥 뭐 믹솔리디안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 다 루트를 꼭 써주세요. 아, 일단 분석, 예, 이것까지도 굳이 한다면 네, 이런 표시가 필요하겠죠. 자, 이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솔트입니다. 그리고 A 믹솔리디안 그냥 플랫솔트. 네, 이건 꼭 외워주세요. 시험에 이게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 하는 생각을 하시면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이제 그런 부분인데 바로 이 코드는 넌 다이아토닉, 아까 그 설명했던 무조건 도리안, 네, relative to minor 코드가 다이아토닉으로 볼 필요도 없고 쓰지도 않았죠. 제가 여기다가 굳이 이게 혹시 E-7 같은 게 왔다고 해도 그런 코드라면 분석을 해놨을 때만 다이아토닉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G 도리안, C 믹솔리디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오셨다면 그 스케일의 음정을 적을 수 있는가? 자, 그냥 1, 플랫 9, 3, 11, 5, 뭐 플랫 13 이렇게 적을 수 있나 그걸 보는 거죠. 네, 적을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골치 아플 수 있고요. 음계까지 적어야 한다면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음정을 맞게 적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 음계들까지 적으시면 완벽하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A 믹솔디안 플랫 13도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미 오로붐이란 곡에서 여기까지는 다 맞게 적으셨어요. 근데 음계까지도 적을 수 있는가가 변별력이 돼야 한다면 네, 그것까지 잘 적으시는 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G 도리안, C 믹솔리디안도 결국 C 믹솔리디안, 네, 제일 쉽죠 이거는. G 도리안. 네, 아마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스케일의 음정과 그 다음에 그 음계를 적는 게 가장 이번 학기에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금 보신 이 유형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과제 형태로 적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학기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졌는데요. 마지막 강의가 되겠고요. 이번 강의 과제는 방금 이번 강의에 아까 그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이번 다 그 기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습 문제를 한번 적으시고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답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적은 혹시 기출문제 유형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답안 작성 방법을 숙지한다면 저런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 또는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 그럴 경우에 절대 오류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평가 3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혹시 여러분들의 그 시험 준비에 대한 그런 준비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면 제가 조언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이번에만은 마지막 그 과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신다면 혹시 잘못 제출되어 있거나 또는 뭐 미비한 부분은 제가 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할 때 당연하게도 파일명은 본인 이름으로만 해주시고요. JPG 파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네, 진단평가 3회 15주차 6월 26일 금요일 2시 25분부터 3시 50분에 실시간으로 진행되고요. 진단평가 1에서 이미 경험하신 그 방법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날 그 여러분들은 또는 화요일날 6월 23일날 그 출석을 위한 그 영상을 보실 텐데 다시 한번 이런 시험 진행 방식과 또 이번 학기 평가 방식에 대한 얘기를 알려드려서 시험 준비를 더 잘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영상을 미리 보시고 시험날은 저 시간에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문제를 다운받아서 그 문제를 잘 풀고 잘 사진 찍어서 그거를 다시 시간 안에 업로드 하시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순서대로 보시면 이 클래스에서 과제 메뉴의 15주차에 저 문제가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PDF, HWP 그리고 끝으로 JPG. 자, 여러분들은 받자마자 본인 학번, 전공 이름을 꼭 쓰시고요. 답안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위 문제건 또는 그 문제를 그대로 이용하시는 분이건 답안만 잘 작성해 주십시오. 이면지에다가 풀이는 쓰시고요. 깔끔하게 시험지는 답만 적어 주시고 작성 후 다 맞게 적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본인 이름으로 파일명을 저장해 주시고요. 제한 시간 내에 이 클래스로 업로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주차 영상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 저 시험 소개 영상에서 다시 만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실시간으로 거의 진행되는 마지막 시험을 잘 준비해 주셔서 모두 진단평가 3은 전원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고 또 동시에 이번 학기의 전체적인 강의를 마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최대한 그래도 설명을 자세하게 적으려고 했던 점,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반복적이고 또 지루하거나 또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었다는 점도 제가 또 반성을 해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저 시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개별적인 어떤 그런 예외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차가 꽤 여유가 있게 준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제가 이걸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 주도 거의 일주일 뒤 금요일날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정이라는 부분을 잘 조절해서 꼭 시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